오늘은 테크 성장 투자의 대표 ETF인 QQQ를 3년 만에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QQQ는 워낙 인기도 많고 S&P 500 지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성장 투자의 기준이 되는 ETF이기 때문에 3년 전에도 이미 SCHD처럼 여러 각도로 분석을 제공해 드렸었는데요. 당시 QQQ와 관련된 중요 결론 3가지가 나왔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당시에 QQQ의 대안이라고 유튜브 및 커뮤니티에 떠돌던 SPYG라는 또 다른 성장 ETF와의 비교 분석이 있었는데요. 그때 숫자로 투자라에 업로드한 QQQ 대 SPYG라는 영상에서는 성장주에 장기 투자하기에는 QQQ가 훨씬 좋아 보인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 최근 3년 동안 QQQ가 SPYG보다 2배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으론 QQQ보다 더 좋은 대안도 설명드렸었는데, 모든 조건이 동일하지만 펀드 수수료와 운용 규모 정도에서만 차이가 났던 QQQM이 더 합리적인 투자처라고 설명드렸었죠. 이번에도 그 영상 이후에 최근까지의 두 ETF 수익률을 보니 역시나 QQQM이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0.5% 차이라면 별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QQQ의 본래 용도대로 장기 투자를 한다면 이 작은 차이도 복리 효과로 인해 최종적으로 훨씬 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QQQ 세 번째 분석 결론은 뒤에서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이 ETF의 최신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운용사는 인베스코로 동일하고 운용 전략도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과 동일한 패시브 전략입니다. 과거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투자 알고리즘은 매우 단순한데요. 나스닥에 상장된 비금융 종목들에서 시가총액 기준 100개의 기업을 투자하는 겁니다. 나스닥 자체의 특성상 저희에게 친숙한 빅테크 기업들이 다수 포진된 것이 주요 특징이죠. QQQ의 수수료는 0.2%로 동일하게 유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QQQM의 수수료도 0.15%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운용자산은 3년 전 1,600억 달러 대비 약 70%나 상승한 2,700억 달러가 되었는데요. 매우 큰 규모이지만 저희가 최근 업데이트했던 QRD나 제피, 제피Q 등과는 달리 대형주의 바이앤홀드 전략을 수행하는 ETF이기 때문에 QQQ의 큰 규모가 문제가 되진 않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포트폴리오가 3년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겠는데요. 먼저 섹터 구성을 보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IT 관련 기술주들이 3년 전과 비슷하게 여전히 50%대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49%에서 오히려 비중이 1.8% 증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섹터에서는 컨슈머 부분이 18에서 12%대로 가장 크게 감소를 했고, 통신 서비스 부분도 3% 정도의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체크할 사항은 이전에는 QQQ가 전혀 투자하지 않았던 원자재, 에너지, 부동산 등의 비중이 조금씩 추가됐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상위 10개 종목들을 보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마소, 애플 두 종목 모두 3년 전 11% 정도에서 현재는 9, 8%로 감소했고요. 그리고 현재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의 비중이 2배나 대폭 증가한 것도 눈에 띕니다. 그 외에도 아마존, 구글과 같은 빅테크 종목들의 비중이 조금씩 감소했고요. 특히 테슬라의 비중은 과거 6에서 현재 2%대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에선 많이 주목받지 못하지만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의 비중도 1에서 4%로 크게 증가했는데요. 방금 본 엔비디아의 비중 증가에서 볼 수 있듯이 확실히 AI 시대가 시작되면서 관련 반도체 기업에 집중되는 현재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과 분석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우선 주가 수익률을 보니 2023년 이후에 43%나 상승했지만 이는 사실 2022년에 하락한 거에 대한 반등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난 3년간의 총 주가 변화로 보면 36% 정도 상승했습니다. 10년 기준으로 보면 약 400% 상승하는 등 역시나 고성장 인덱스다운 모습을 과시했는데요. 만약 10년 전에 QQQ에 투자를 했다면 매년 14%의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엔 배당 수익률을 보겠는데 출시된 지 20년이 넘은 ETF다 보니까 조금 길게 분배금 추이를 보면 지난 20년간 꾸준하게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더 뚜렷한 양상을 보기 위해서 연간 분배금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9년 전에 한 주당 1.1달러의 분배금이 2023년에는 2.5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이건 9년 만에 130%나 상승한 것이죠. 2016년 이후의 배당금 성장률을 보니까 2021년에 2% 하락한 것 외에는 매년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11%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시작하는 배당 수익률 자체가 매우 낮다는 건데요. 여기 보라색 점선은 QQQ를 연초에 취득했을 시의 배당 수익률을 나타내는데 2014년 1.6%에서 23년 기준으로는 0.9%까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은 배당 수익률이 1%를 넘긴 적이 없고 10년 기준으로 봐도 평균 0.9%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QQQ는 확실히 배당 수익률보다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상품이라는 걸 보여주는 값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주가 상승과 배당을 모두 합친 총 수익률을 보겠는데요. 과거 20년 동안 1309%의 총 수익률을 기록했고 이걸 10년으로 단축해서 보면 433%의 총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20년 전에 QQQ에 투자했다면 연 14%의 성적을 낸 것이고 최근 10년 전엔 테크 기업의 가속화가 더 되면서 18%라는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QQQ에 대한 결론을 정리해보면 이 ETF는 여전히 탄탄한 성장주 ETF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나스닥 고평가 이슈에 대해 한 번쯤 재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2년 연초에 제공해드렸던 QQQ 업데이트 분석 영상에서 이런 나스닥의 고평가 이슈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걸 레이달의 의견과 함께 섞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그때 이후에 나스닥은 2022년도에 30%나 하락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페드의 빠른 금리 상승이었고요. 하지만 2023년에 들어서는 AI를 등에 업고 반등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약 18% 상승했는데요. 2.5년 동안 18% 상승한 거니까 사실 좋은 성적이라고 하긴 어렵겠죠. 그리고 3년 전에 고평가 이슈가 있었던 가격보다 현재 나스닥이 더 높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나스닥의 거래배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약 3년 전 고평가 이슈가 있었을 때는 나스닥의 35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게 2022년에 정상화가 되면서 25배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현 시점으로는 다시 3년 전 수준인 약 34배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자체는 더 높아졌지만 이 기간 동안 테크 회사들의 이익도 계속 증가했고 특히나 이제는 AI라는 더 뚜렷한 성장 동력이 추가된 만큼 여기 보이는 것처럼 현재도 여전히 고평가 구간이긴 하지만 3년 전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더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3년 전 분석의 세 가지 결론이 모두 유효했다는 게 확인되었는데요. 그리고 현재 기준의 QQQ 결론도 3년 전과 유사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앞서 설명드린 고평가 이슈 때문에 QQQ 같은 패시브 펀드에 그냥 투자하기보다는 직접 AI, 테크 기업들을 분석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섹터에 투자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너무 고평가된 거는 투자하기 부담스러워서 그나마 싼 것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매월 100만원씩 적립식으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저평가된 테크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과 오늘 본 QQQ와의 성적표 비교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된 정보 및 제가 분석하는 테크 기업 분석 자료는 영상 하단에 티처블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